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서 SBS 보도에서 보신 것처럼 어젯밤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빠르게 번진 불이 8만 제곱미터가 넘는 대형 공장을 잿더미로 만들었고 타이어 21만여 개를 고스란히 태웠습니다. 잡히지 않는 불길에 최고 단계인 대응 3단계가 내려졌고 13시간 만에 간신히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먼저 김철진 기자입니다. 거대한 불기둥이 굉음과 함께 하늘 위로 치솟습니다. 시꺼먼 연기는 뜨거운 열기와 함께 인근 도로를 덮칩니다. 저 어디 가도 되는 거야? 대전 대덕구 목상동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불이 난 건 야간 작업이 한창이던 밤 10시 9분쯤 타이어 반제품을 고온에 쪄 완제품으로 만드는 가류 공정에서 시작된 불이 공장 내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길이 800m의 제2공장 전체로 확산됐습니다. 이 공정이 길게 돼 있지만은 또 여기에 컨베이어 벨트가 다 지나갑니다. 컨베이어 벨트 밑에는 주로 이제 이 분진들이 쌓이게 되는데 그런 걸 타고 신속하게 확산이 되었고 밤사이 강풍까지 더해져 불길이 더 커지자 당국은 화재 4시간 만에 최고 단계인 대응 3단계를 발령했지만 불길을 잡지 못했습니다. 날이 밝자 헬기 9대를 동원해 본격적으로 불길을 잡으며 완제품이 보관된 창고와 1공장과의 연결 통로를 파괴해 간신히 저지선을 구축했습니다. 장비 158대와 소방관 등 750여 명이 동원됐고 울산에서 올라온 대용량 방사포까지 투입했습니다. 화재 발생 13시간 만인 오전 11시쯤 주불을 잡는 데 성공한 소방당국은 굴삭기 등을 이용해 마지막 잔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단계를 모두 해제했지만 잔불 정리 작업은 밤새 계속됐습니다. 작업 중이던 560여 명의 공장 직원들이 무사히 대피했지만 이 중 10명이 연기 흡입으로 병원에 옮겨졌고 소방대원 1명도 다쳤습니다. 8만 6천여 제곱미터 제2공장이 모두 불에 탔고 창고에 있던 타이어 완제품 21만 개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공장 생산 라인 가동이 전면 중단돼 피해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발화 지점 근처에 있던 직원들의 진술 조사가 마무리돼야 정확한 화재 원인이 나올 예상입니다. 한국타이어는 화재 당시 직원들이 자체 진화를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곧바로 신고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알람벨이 울리고 나서 초기 진화를 했는데 초기 진화를 좀 실패하는 바람에 화재가 커져서 바로 외부 119에 신고해서 화재 진압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알람벨을 몇 시에 울렸었던 거죠? 바로 울렸습니다. 화재 현장에는 아직도 매캐한 연기와 잔불이 일부 남아있어 내일까지는 진화 작업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에서 발생한 불이 인근 아파트까지 위협하면서 주민들은 그야말로 뜬 눈으로 밤을 새워야 했습니다. 매연과 연기가 가시지 않아 일부 주민들은 대피소로 몸을 피했고 인근 학교들은 오늘 하루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등교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어서 양정진 기자입니다. 하늘이 온통 빨갛게 변할 정도로 큰 불길이 치솟습니다. 연신 뿜어져 나온 검은 연기가 50층 아파트를 뒤덮습니다. 불이 난 공장과 인근 아파트는 도로 하나를 두고 겨우 100m가량 떨어져 있어 주민들의 걱정이 더 컸습니다. 불 꺼지는 것도 좀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연기가 너무 좀 심하게 퍼지다 보니까 사람들 유독가스가 제일 걱정될 것 같아요. 아파트에 가득한 매캐한 유독가스에 2천여 가구 주민들은 혹여 집에 불이 옮겨 붙을까 밤새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잠을 못 자고 이러고 있잖아요. 걱정이 되니까. 저 불똥이 튀어서 만약에 어느 동에나 하나 되는 거 다 와요. 주민들은 가족들과 인근 천변 주차장에 차를 끌고 나와 대피했고 일부는 급하게 호텔이나 지인 집으로 향했습니다. 바람이 저쪽으로 불고 있어서 다 연기 자욱하고 그래서 이쪽으로 나와 있는 거죠. 계속 안 들어가기도 애매하고 불은 안 꺼지고 있고. 아침이 밝아오면서 큰 불길은 잡혔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가시지 않는 연기와 분진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근 체육관에 차려진 대피소엔 오전에 주민 6명이 입소했다가 오후엔 18명으로 늘었습니다. 냄새가 좀 아파트 안에 들어와가지고 산쪽으로 피하려고 나왔다가 지금 추워서 들어왔어요. 또 인근 초등학교 2곳은 등교가 지연됐고 중학교 2곳은 재량 휴업, 고등학교 1곳은 원격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다만 내일부턴 모두 정상 등교를 할 예정입니다. 한편 선로 4에서 5m 앞까지 불길이 치솟으며
운행이 중단됐던 고속철도와 경부고속도로도 모두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화재와 관련해 유사 위험이 있는 사업장에 대한 긴급 자체 점검을 요청했고 대덕구도 사고 수습이 마무리될 때까지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어젯밤 불은 지난 2002년 이후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6번째로 발생한 화재였습니다. 업체 측이 지난 2014년 대전 공장 화재 이후 시설 보강에 나섰다고 밝혔지만 비슷한 화재가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건데요. 잊을만 하면 또 반복되는 화재인 만큼 한국타이어 측이 화재 위험을 과소평가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형준 기자입니다. 13시간 만에 큰 불길이 잡힌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 이 같은 화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02년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을 시작으로 2006년엔 대전공장 작업동, 2010년 금산공장 변전실, 2014년과 2019년 대전공장 제1공장 등 크고 작은 화재가 반복됐습니다. 특히 2014년 대전공장 화재는 12시간 만에 1,300제곱미터가 소실되고 타이어 18만여 개가 타 66억 원의 피해를 냈습니다. 9년 만에 다시 일어난 이번 화재는 진화에 시간이 더 오래 걸렸고 8만 6천여 제곱미터와 타이어 21만 개가 불에 타 재산 피해는 훨씬 더 클 걸로 추정됩니다. 그 사이 공장 주변엔 새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도 들어서며 주민들이 그을음이나 연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이제 인근 주변에서도 다 보일 정도로 완전 시뻘게 써가지고 되게 큰 화재였던 걸로 아는데 이번에도 되게 심한 것 같긴 해요. 한국타이어는 지난 2014년 화재 이후 열을 감지할 수 있는 CCTV를 공장 내부에 설치하고 불이 난 공장에 3.2m 간격으로 스프링클러 1,500여 개를 설치해 화재에 대비했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엔 3월과 9월 두 차례 소방 점검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도 화재가 다시 반복되면서 업체 측이 화재 위험을 과소평가한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타이어를 다루는 공장 특성 때문에 한 번 불이 나면 끄기가 쉽지 않고 확산이 빨라 보다 더 확실한 대책과 초기 진화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회사 경영의 이 안전 분야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할 것 같고요. 예를 들자면 초기에 화재를 완벽하게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한편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엔 4개 보험사에 1조 8천억 원 규모의 보험이 가입돼 있습니다. 현재 대전 공장은 조업이 모두 중단된 상태로 정상 가동에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올해 신산업 투자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한국타이어가 오너 공백에 이어 대형 화재까지 발생하고 대전 공장 생산이 전면 중단되는 악재가 겹치면서 대형 투자 결정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한국타이어는 지난주 조현범 회장의 배임 횡령 혐의로 구속되면서 경영 공백이 빚어지고 있고 또 연간 완제품 2천만 개, 전체 생산량의 20% 규모의 대전 공장에서 큰 불이 나면서 생산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한국타이어는 올해 전기차용 타이어 시장 점유율을 11%에서 20%로 늘리고 미국 공장 증설을 통해 버스와 트럭용 생산 라인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악재가 겹치면서 신규 투자 결정 등에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대전과 세종 지역의 노사 안전주체와 관계기관들이 참여하는 안전문화 실천 추진단이 오늘 발대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대전 고용노동청에 따르면 발대식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장우 대전시장, 참여업체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해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제의를 요구했던 세종시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탈표가 나오면서 시의회에서 가결되는 이변이 발생했습니다. 당초 국민의힘 시의원 7명이 반대해 자동 폐기될 예상이었지만 한 명이 가결의 표를 던져 실수인지 소신인지 관심이 모아진 가운데 국민의힘 측에선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가결된 조례는 시문화재단과 사회서비스원의 임원 추천을 시장 추천은 1명 줄어든 2명으로 시의회 추천은 1명 늘어난 3명, 이사회 추천 2명으로 바꾸는 것으로 최 시장이 출자 출연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해친다며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세종시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돕기 위해 지역 내 보증금 2억 원 이하 전세, 반전세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88명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만 19에서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가구에 대해 최대 7천만 원까지 보증금을 빌려주고 시가 대출 이자 중 4.1%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년 만기 일시 상환 조건으로 최장 6년까지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청년은 대출 이자 가운데 4.1%를 뺀 나머지 이자를 부담하면 됩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매달 적립된 마일리지만큼 교통요금을 환급받는 알뜰 교통카드 지원 혜택이 확대됩니다. 대전시는 시민들의 대중교통비 절감을 위해 19에서 32세까지 청년층에 대한 마일리지 적립 금액을 해당 250에서 450원이었던 것을 350에서 650원으로 늘려 1회 탑승 시 교통요금을 최대 38%까지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또 저소득층 적립 금액은 500에서 900원에서 700에서 1,100원으로 늘려 최대 66%까지 할인됩니다. 알뜰 교통카드를 사용하려면 스마트폰 앱에 들어가 출발 전 출발하기 버튼을 누른 뒤 알뜰 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도착지에서 도착하기 버튼을 누르면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4년 만에 대면 방식으로 지난 8일 개막한 논산 딸기 축제가 12일 막을 내린 가운데 35만여 명의 관람객들이 다녀가고 현장에서 딸기 65톤, 약 7억 8천여만 원어치가 팔렸습니다. 논산시는 올 축제에서 많은 양의 딸기를 판매한 데 이어 딸기 막걸리와 딸기 호떡 등 다양한 딸기 관련 음식들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특히 2030 세대의 방문이 많아 청년층이 선호하는 축제가 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축제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군 헬기 탑승 체험도 국방 군수 도시로 변화를 꾀하는 시기에 맞춰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와 김동연 경기지사가 오늘 아산에서 만나 공동 기자간담회를 갖고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에 공동 청사진을 그리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